하고 닭이 THC가 필요하고 점심은 못 드신다. 네, 올데이 비타민C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올데이 비타민C, 기존의 뉴트랄데이 비타민C와는 조금 좀 다른 기술력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 비타민C라고 하는 주요한 성분을 특수 폴리머 소재에 감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셀룰로스 유래 특수 폴리머 소재에 감쌌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양 성분이 서서히 용출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흔히들 식물성 식이섬유소를 생각하면 식물성 식이섬유소는 물과 함께 만나면 뭐가 되죠? 겔을 이루거든요. 겔 이름을 좀 나 잘 모르겠는데 머리에 바르는 헤어 젤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림 제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틴 크림 같은 제형. 그래서 어저께 내 피부가 조금 약간 건조하고 안 좋아. 프로틴 크림을 듬뿍 발라가지고 얼굴에 바르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껏 듬뿍 발라서 얼굴에 바르려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근데 때마침 바닥에 화장대를 안 닦아서 먼지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여기 리더님? 물티슈를 가지고 확 닦아버리시나요? 그러기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그 안에 있는 먼지를 좀 비껴가면서 얘를 막 긁어서 발라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이 겔 매트리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그 겔 매트리스 안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 않도록 좀 붙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수용성 셀룰로스로 만든 이 특수 폴리머 소재도 그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성분이 서서히 녹아서 침식과 확산을 통해서 하루 종일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아세브라C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느껴보셨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먹으면 어떠시죠? 순간적으로 녹아서 혈중의 비타민C를 이렇게 팍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순간적으로 45분 내에 체내에서 다 녹아서 혈중의 비타민C의 농도를 확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올데이 비타민C는 조금 결이 다른 제품이에요. 먹고 나서 막 순간적으로 녹아서 혈중의 비타민C를 확 끌어올린다? 요거는 아니고요. 은근히 오래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루 종일 서서히 녹아서 그래서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서방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빨리 녹는 것은 속방형 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서히 녹는 것은 서방형 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방형 정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전에 의약품에서 이미 쓰였던 거예요. 통증을 억제하거나 양리적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의약품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서방정이 사실은 쓰였었는데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 서방정의 기술을 건강기능식품에 허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거의 1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방형 정제의 규제를 풀고 뉴트라이트가 올데이 비타민C를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요. 네, 컴퓨터가 동합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항산화 지구력 이거 기억하시면 좋죠. 항산화 지구력을 더한 오래가는 비타민C 8시간 동안 서서히 녹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녹아서 용출돼서 나의 몸에 들어온 비타민C가 내 몸에서 하루 동안 왜냐면 이제 녹아진 비타민C가 혈중으로 가서 또 작동하는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는 이런 힘을 올데이 비타민C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또 뉴트라이트는 이 아세브라와 관련된 좀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쵸? 1956년 하와이 대학과 함께 이 아세브라 체리를 연구를 했고요. 요거 뭐 굉장히 또 56년부터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56년이라고 하는 때를 또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나라 56년이면 어떤 때였을까요? 아세브라 체리를 먹을까 뭐 다른 체리를 먹을까를 고민하던 때였을까요? 밥 먹기에 힘들었었던 때였을 거예요. 보릿고개. 근데 미국에서는 또 특히나 칼렌보고 박사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 이 아세브라 체리를 연구를 했고요. 아마 하와이 리더십을 하와이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리더십 갔다 오신 리더님들이 막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하와이의 아세브라 체리 종자 중에 칼 램보그, 세븐 램보그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세브라 체리 연구와 관련된 이 뉴트라이트의 이런 부분을 헌정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이런 종자까지 있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아주 탄탄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 아세브라 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농장이 브라질 로바자라에 있는데 브라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와이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좀 옮겨가면서 국가 단위로만 옮겨가면서 왜냐면 가장 최적지에 아세브라 체리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없이 기울였고요. 전 세계에 있는 아세로라 체리 종자의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거의 모든 종자가 이 브라질 우바자라에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특별한 브리딩 프로그램, 또 생산 이력 추적, 또 500여 회의 품질 관리까지 아주 탄탄한 이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세로라 C뿐만이 아니라 올드의 비타민 C에도 이 연구와 어떻게 보면 뉴트라이트 노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트러스 계열의 독합물이 이 올드의 비타민 C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항산화 지구력을 더한 오래가는 비타민 C, 뉴트라이트의 식물 영양소의 철학을 그대로 담은 이 올드의 비타민 C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에 대한 비교예요. 이 아세로라 C와 올드의 비타민 C를 녹이고 있고요. 이 아세로라 C는 속방향 정제이기 때문에 넣자마자 빠르게 녹죠. 45분 내에 모두 녹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올드의 비타민 C 같은 경우 바깥쪽 보시면 이 바깥쪽 특수 폴리머 소재가 물과 만나서요 개를 이뤘고요. 그 개를 이룬 사이 틈 옆으로 안쪽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한 번 더 영상 좀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볼게요. 너무 짧죠, 그쵸? 녹아서 서서히 분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컨디션 회복이 필요할 때는 아세로라 C,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올레이 비타민 C, 이렇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무기를 내가 갖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아세로라 C를 보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 5정에서 막 5정씩 막 시간 단위로 먹었는데 그럼 올레이 비타민 C는 얼마까지 먹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올데이 비타민 C는 고함량 제품이에요. 515%의 비타민 C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하루 동안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순간적으로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높일 수는 없지만 오래가는 이런 어떤 형태인 거죠.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이런 방식은 뭐냐면 지금 리더님께서 실천하시는 건모님과 함께 올데이 비타민 C로 시작을 하시고요. 중간중간 나 올데이 비타민 C 하나, 나 예전에 비타민 C를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한정으로는 내가 좀 섭섭하다. 그리고 항산화적인 보호막이 더 필요하다. 이러신 리더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아세로라 C로 메워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올데이 비타민 C로 시작해서 하루 동안의 기본적인 혈중의 비타민 C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요. 컨디션이 떨어질 때 추가적인 어떤 즉각적인 항산화 방어막이 추가적으로 높이할 때 아세로라 C를 추가하시는 이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올데이 비타민 C는 515%이기 때문에 사실 2정만 드셔도 1000%가 넘어요. 그래서 이 올데이 비타민 C 그 자체로 막 2정, 3정, 5정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물론 많이 드셔도 막 큰 부담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500%가 넘게 들어있기는 하지만 서서히 녹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 예전에 비타민C를 내가 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많이 먹으면 약간의 위장장애, 좀 속이 조금 더부룩한 것 같고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드시면 500%임에도 불구하고 515%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서서히 녹도록 사실은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런 불편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이 예민하신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비타민C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월 7일부터 진행된 새로운 바디키이죠. 그쵸? 바디키, 마이핏, 바디키 M 뭐가 달라지냐? 나에게 딱 맞는 바디키를 여기 리더님들께서 설계하실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제품으로 나에게 딱 맞게 고른다. 이거는 취향을 맞춰서 조금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방향, 하고 싶은 경향 혹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취향 저격을 외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가수들이 나와서 취향 저격 막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취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그러면 나는 사실 뭘 먹으면 안 먹는 건 가능해도 적절히 먹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한번 시작하면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아예 그냥 안 먹으면 안 먹지. 적절히 먹는 거 힘들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막 건강에 좋은 거를 막 먹는 건 좀 어렵다. 이런 거
이런 거 먹는 거 그냥 나의 취향에 따라서 하면 이게 괜찮을까요? 이거 사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해라 라고 하면 여성분들의 머릿속에 운동은 걷기인 것 같아요. 만보를 걸어야 되는데 만보를 못 채우는 느낌이면서 걷기를 시작을 하시죠. 근데 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면 뭐 걷는 거, 뭐 뛰는 거 이런 거 너무 간지러워서 싫다라는 아령을 들겠다 이런 거 땀나고 지겨운 거 안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운동 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병행되거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체중 조절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내가 이게 좋아서 나는 이게 맞아서 나는 이런 취향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가 있다. 아주 정확한 로드맵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명확한 방법은 있어야 되고 그 방법에서 사실은 좀 적절하게 나의 취향을 좀 섞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뭐 이미 많이 보신 이런 자료죠. 왜 이렇게 내 취향대로 못하게 하느냐? 대한민국이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들, 특히나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2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비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비만의 주범은 이들이에요. 누구냐면 젊어서부터 뚱뚱한 남성과 나이 들면 뚱뚱해지는 여성이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주범이다. 그냥 얼핏 보면 남자들이 비만율이 높으니까 남자들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남성, 여성의 비중이 조금 이렇게 골고루 좀 균형 있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거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입니다. 이거 흔히들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고지혈증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고요.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 혈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성지방은 뭐죠?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게 되면 그 과도한 열량을 내가 다 쓰지 못하면 얘가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중성지방 혈증은 누가 많을까요? 여성이 많아요. 납득이 되시잖아요. 그쵸? 우리 빵하고 많이 먹으시잖아요. 그래서 중성지방, 고중성지방 혈증 여성이 많아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해서 그러는 거죠. 그쵸? 근데 물론 콜레스테롤은 먹는 것 말고도요. 약간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지질 대사가 간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유전적인 측면에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간에서 지질 대사가 좀 잘 안 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막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지 않아도 시기적인 요인보다 몸에서 생성되는 이런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여튼 처치하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기를 원하시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염원을 빌어서 중성지방의 여자가 많았으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은 남자 이렇게 외치셨는데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30대 이상의 연령대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 더 높죠? 빨간색. 여자가 더 높아요. 황당하죠, 그렇죠? 이건 황당하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 납득이 되잖아요. 내가 그래 좀 빵 좀 먹고 내가 누워 있었지, 내가 떡 좀 먹고 누워 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되게 억울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을 사실은 안 먹잖아요. 많이 안 먹어요. 기름진 뭐 육류나 뭐 곱창이나 뭐 이런 것들 술과 함께 막 많이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가 높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에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 그래프의 각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젊었을 때는요 파란색 그래프의 길이가 더 길어 보이시죠? 30대, 40대 근데 이걸 언제 여자들이 치고 올라가느냐? 50대가 되면 치고 올라가죠. 50대 되면 남자보다 훨씬 높아요. 얘를 지금 꺾어서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45세에서 54세가 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가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 시기가 또 어떤 시기죠? 우리 갱년 시기. 여성의 호르몬적인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성 호르몬의 보호 기능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서 여성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적신호가 켜지는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죠? 여성 호르몬이 여자를 여자답게 피부도 뭐 매끄럽게 목소리도 뭐 조금 목적도 안 나오게 해주거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혜택 말고도요. 뼛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여기 플러스 지방을 분산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코어에 쌓이지 않고
우리 다 경험치가 있잖아요. 살이 찌면 배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허벅지도 살이 찌고 옆구리도 살이 찌고 등도 살이 찌고 발가락, 손가락 다 살이 찌는 이런 다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여기저기 다 모으듯이 그런 분산 저장의 역할을 여성 호르몬이 해주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적으로 코어에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혈중의 지질, 내부에 있는 지질의 패턴도 깨진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나이 들면 여자가 뚱뚱해진다라고 했는데 지질과 관련된 이런 수준은 이미 갱년기 이후에 이제 50대가 되면 여자가 이기고요. 비만도는 60대, 시간차 공격이죠. 그렇죠? 쌓이다 이제 몸 전체에 쌓이기 시작을 해서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성이 비만율에서도 남성을 압도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유병률도 여자가 남자를 다 이기게 돼요. 그쵸? 결국엔 여자가 승리한다. 다 이긴다. 이런 거 되게 재밌죠. 그쵸? 60대가 되면 내가 말로만 싸우지 않아도 된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이제 실험을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젊은 남성과 나이 든 여성만 비만이 문제냐?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에 사실은 지금의 굉장히 큰 문제로서 얘기되고 있는 건 비만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연령대에 있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게 많아요. 집밥을 근데 잘 안 먹고요. 밖에 나가서 많이 먹죠. 예전에 한번 네이버 기사가 뜬 것 같아요. 메인 기사가 떠서 너무 재밌어서 저도 본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편의점을 가는 것은 국룰이죠. 이런 기사가 뜬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간식거리들 좀 죄책감 없이 많이 좀 먹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운동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먹는 것은 많아지고 운동은 부족하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어른들도 살찌는데 애들도 뭐 좀 살 좀 찔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장기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성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여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예전에 한번 기사도 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아이들이 과거에 여기 앉아 계신 리더님이 살았던 때보다 2년 더 빨리 자란다. 성장의 고점 시기가 전체적으로 2년 빨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걸까요? 2년 더 빨리 크니까 어른이 2년 더 빨리 되는구나.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심하면 성조숙증이 되는 거고 성장과 관련된 완료의 어떤 결과물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어떤 문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성인병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인병의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어린아이들도 걸리거든요.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서.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0, 30대 젊었을 때부터 뚱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식 문화 여기 굉장히 문제예요. 배달 문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뭐 배달해서 먹어봤자 짜장면이나 뭐 먹어봐야 족발. 근데 요새는 육해공군을 더해서 뭐 이탈리안 뭐 여러 가지 간식까지 정말 앱을 통해서 뭐 순식간에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 관계 없이. 그래서 너무너무 과도한 열량의 섭취의 문제가 있고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지방간, 당뇨도 마찬가지, 고혈압. 어떤 면에서 보면 전생에서는 성장을 완료하고 가장 건강해야 되는 이 시기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40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보여드렸죠. 체중과 관련된 호르몬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이제 병복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복부비만이나 대사 증후군이 위험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전에는 비만의 대상자로 조금 덜 생각하셨던 여성분들, 갱년기로 인한 다양한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만과 함께 근감소가 이제 동반이 되죠. 그래서 흔히들 이 시기에 남성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착각을 또 많이 하세요. 예전에 이게 다 근육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얘가 다 지방으로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3대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오래 살고 싶지 않다. 함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근육이 지방이 됐다. 왜? 분자의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틀려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방에는 질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근육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근육이 몸 안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동력 말 그대로 내 몸 안에 있는 진공청소기가 사라진 거죠. 진공청소기가 사라지고 지금은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육이 지방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진 자리에는 지방이 쌓인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체중을 좀 빼야 되겠다. 근데 이 체중 감량이 가지는 의미가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남자와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이 남자가요 근육이 훨씬 더 많아요 여자보다. 그래서 똑같은 1kg를 빼면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여자가 더 잘한 거예요. 왜? 남자가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가 사실은 여자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조금 안 먹고 조금 움직이면 살이 빠지잖아요. 나이가 많은 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이가 많을수록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1kg을 뺐다라고 하면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나이 많으신 분이 훨씬 잘한 거예요. 똑같은 1kg이 아니다라는 거죠.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누가 더 잘한 걸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잘한 거예요. 왜? 키가 큰 사람이 근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체중을 빼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조건에 맞춰진 나의 컨디션에 맞춰진 목표를 설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 내가 체중 감량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가 할 거야. 그럼 가장 손쉬운 건 뭐냐면 먹는 걸 줄여보자.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고 또 그중에 가장 또 만만한 게 뭐냐면 밥이에요. 밥을 좀 줄여서 먹어볼까? 근데 지금 이거 잘 보이시죠? 한국 사람은 이미 밥을 줄여서 먹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밖에 안 먹는다? 절반밖에 안 먹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더 줄었을 거예요. 쌀 소비가 너무너무 줄었어요.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밥을 절반밖에 안 먹어서 사실상 밥을 먹는 걸로 봐서는 내가 반쪽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반쪽이 안 되니까 반쪽보다는 더 큰 쪽이 됐잖아요. 1.2쪽이 되신 분들 있고 2쪽이 되신 분들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먹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쵸? 밥 말고도 빵도 먹어야 되고 국수도 먹어야 되고 뭐 기호 음식 날씨 더우니까 팥빙수도 먹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한국인을 살찌게 만드는 10대 음식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음식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열량이 높은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가 있거든요. 빨간 박스? 이게 뭐죠? 한 단지 비율과 여기에 더불어서 뭐? 나트륨의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트륨. 이거 왜 중요할까요? 여기 보시면 삼겹살은 나트륨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에게 해당되냐면 나는 삼겹살을 구워서 나는 고기만 먹어. 난 소금도 찍어 먹지 않고 쌈장도 찍어 먹지 않고 나는 순수하게 고기만 먹는다. 이러면 여기 맞아요. 근데 내가 김치에 싸서 먹거나 양념장에 찍어 먹거나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나트륨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기를 먹을 때 냉면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고깃밥에 된장찌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다. 삼겹살만 안 먹는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거. 근데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 어떤 분이실까요?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 근데 어떤 탄수화물? 짠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이죠. 소금과 물이 만나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내가 과도하게 섭취했어. 특히나 뭐 떡볶이 같은 거, 냉면 같은 거, 나 정말 얼마 안 먹었는데 그 몸무게, 라면 특히나 라면 먹으면 붓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평생 짜게 먹기 때문에 그 부은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붓기가 빠지지 않고 탄수화물은 몸 안에 중요하진 않지만 글리코겐이라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글리코겐은 저장될 때 글리코겐으로만 저장될 수가 없어요. 글리코겐은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물을 데리고 다녀요. 이 분당 ABC도 교육장이 2층밖에 안 되는데 초대하면 1층에서 만나서 손잡고 같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혼자 못 들어오시는 분. 친구를 꼭 동반해서 움직인다. 누가? 글리코겐이에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수분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은 저장 탄수화물,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중에 제일 먼저 쓰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빼면 생각보다 막 단식하고 막 이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1, 2kg 빠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글리코겐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 글리코겐은 누구를 데리고 있다고요? 물을 데리고 있어요. 그 무게 가운데 사실은 거의 75% 절반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딱 그 아주 심각한 이런 뭐 아무것도 안 먹는 이런 절식을 딱 중단하고 일반 식사로 바로 드시면 그거는 물이 쌓인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쌓여요. 바로 쌓인다. 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단시간에 우리 오늘 또 월요일이잖아요. 지난 주말에 좀 내가 달렸어 라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왜? 음식을 먹으면 이 과도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이 글리코겐의 형태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일주일 넘어가면 글리코겐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왜냐면 되게 비효율적인 형태잖아요. 물을 데리고 있는 군식구가 너무 많은 친구라 시간이 경과하면 얘를 뭘로 바꾸냐면 지방으로 전환해서 몸에 쌓아요. 근데 글리코겐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과금 꺼내 쓰기 좋은 곳에 이를테면 얇은 담요를 소파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필요하면 바로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지방으로 전환하면 겨울 이불이에요. 이미 빨아서요 압축팩에 넣어서 어디다 넣어놨냐면 창고에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다? 꺼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살이 쪘다, 특히나 과도한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동반된 이런 음식을 먹고 살이 쪘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급진 급박, 급하게 찐 사람 급하게 빼야 된다. 조금 노력하셔서 빨리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체중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체중 조절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왜냐하면 뺀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빼야 되는 굉장히 많은 지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적어도 10일 이상, 적어도 3주 이상 열심히 꾸준히 체중 조절을 하시게 되면 뺀 체중의 사실상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된다? 기초대사량에 주목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도 소비하는 에너지, 진공청소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성능이 좋은 진공청소기와 빗자루를 놓고 청소를 시작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진공청소기.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지만 타입별 체중 감량의 그래프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그래프 이거는 어떤 분들일까요? 남성분들, 근육이 많은 분들 체중 조절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체중이 쭉쭉쭉 빠지세요.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유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계단 형태 빠졌다가 조금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세 번째, 네 번째 최악이죠. 특히나 네 번째 최악이죠. 이거는 오히려 체중 조절을 위해서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시면서 영양을 좀 채워주면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기도 해요. 몸이 약간 컨디션이 좀 회복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체중 조절과 관련돼서 한동안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너무 떨어져 있고 신진대사가 낮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근육이다.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이 바디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BCCP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 관련된 다양한 논문도 있지만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결과값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한 해에 막 몇 톤씩 느껴지지가 않죠. 톤 단위로 체중을 막 감량을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체중으로 막 계산을 했었고 나중에는 체중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체지방이 중요하다. 체지방도 톤 단위로 여기 리더님께서 한꺼번에 바디키 참여하시면서 막 체중 감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바디키 담당자가 이제 외부에서 뭐라고 하죠? 이직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 친구가 너무너무 놀라워 하면서 이거는 기네스에 등재를 해야 된다 하시면서 기네스에 막 등재를 하려고 막 알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기업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기네스는 이제 개인 레코드여서 등재가 조금 어려워서 못했던 그래서 기네스에 등재될 뻔했어요. 막 한참 바디키 할 때는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막 거의 9톤, 10톤씩 느껴지시지 않으시죠? 체중을 막 감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보면 그때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지방 감량폭이 크더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잘 조절하신 이런 체중 조절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더라. 요요도 잘 오지 않더라. 라는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데 근육을 키우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섭취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겉모닝을 통해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단백질은 서서히 소화흡수가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올려주고 식욕을 다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칼로리도 줄일 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탄수화물 음식.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정말 배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먹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줄어들게 된다. 단백질로 식단을 변경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내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내가 먹은 음식이 들어와서 대사되는 그 장소 그 자체가 장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쥐 실험 있잖아요. 묵은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묵은쥐에 뚱뚱한 쥐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했더니 그 쥐가 똑같은 사료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해지더라. 날씬한 쥐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했더니 쥐가 날씬해지더라. 그리고 또 이전에 기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장 관련돼서 사실은 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젊은 남성들에게 많은 게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죠. 크론 관련된 이 기사 내용 제가 읽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30대 남성이 이제 크론이 너무 심각해서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대변 이식을 받았어요. 장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는 거죠. 대변을 막 몸에 쑤셔 넣는 건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취해서 이식해주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약이 잘 듣지 않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식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때. 근데 이 30대 남성이 누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았을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식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머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았거든요. 30대 남성이니까 어머니가 몇 살이셨을까요? 못해도 한 50살 정도 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요. 갱년기같이 진짜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이렇게 땀도 나고 이런 거. 근데 되게 재밌죠,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이런 사실 갱년기와 관련된 것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생겨나는 이런 측면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 여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실제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역할들을 하죠? 사람은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를 가지고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게 되죠. 대표적인 것은 단수지방산. 이 단수지방산은 장을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세포 간의 간격을 타이트하게, 이 장세포가 영양이 충분해서 마치 밭이라고 한다면 쩍쩍 갈라진 것이 아니라 기름진 밭처럼 변화도록 도와준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과 관련된 이런 측면, 또 사람은 만들 수 없는 장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비타민 생성과 관련된 이런 측면까지 건강과 관련된 너무너무 다각적인 이런 측면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 요 비만과 관련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호르몬, 그 혈당 관련된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인슐린과 관련된 민감도를 높여서 포만감을 오래가도록 도와주는 체중 조절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는 이런 가치까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대별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비만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간단한 이런 부분들을 변화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취향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디키 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열심히 채우고요. 또 근육과 관련돼서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 D와 오메가3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근육 개선에 좀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또 운동을 할 때는 머슬 파워 부스터와 SSR 아미노, 이 아미노를 통해서 운동 전중 후 부족한 이런 어떤 영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바디키 M. 바디키 마이핏 또한 또 잘 설계된 이런 프로그램이죠. 체중을 조절하려고 준비하는 시기에는 한 끼를 가벼운 식사로 드시면서 슬림팩을 통해서 체지방을 조절하시고, 또 식이섬유소와 프로바이오틱스, 또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또 본격적으로 체중을 조절할 때는 2끼를 가벼운 식사로 드시면서 이 바디키 마이핏에 들어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다른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냥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가벼운 식사라고 하는 것에 사람마다의 굉장히 큰 이런 해석적인 그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한 끼 나는 집에서 그냥 닭국김치 후루룩 말아먹으면 이거 너무 가벼운 한 끼야 그냥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가볍죠. 그렇죠? 굉장히 가벼운데 이 식사의 문제는 뭐냐면 탄수화물의 비중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밥에다가 그냥 후루룩 밥 말아서 김치에다 먹으면 탄수화물의 비중이 87% 정도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집에 밥이 없어, 국이 없어. 그럼 그냥 칼국수 한 그릇? 칼국수도 굉장한 거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열량도 낮지 않고 여기에는 또 이제 칼국수로만 먹을 수 없죠. 칼국수집은 뭐가 맛있어야 되죠? 김치, 겉절이가 맛있어야 돼요. 칼국수 먹은 만큼 아마 통에서 꺼내서 김치를 그만큼 드실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이거는 아까 우리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과 누가 만나면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밥도 마찬가지. 짜장면, 콩나물국밥, 볶음밥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생각보다 탄수화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김밥 같은 경우는 집에서 김밥 사보시면 아시죠? 저도 김밥을 가끔 언제 싸냐면 가끔 집에서 밥을 막 다 잘 안 먹으니까 가끔 밥솥을 보면 밥솥의 시간이 50시간을 경과하고 있어요. 아 도저히 들 수가 없다. 이러면 김밥을 싸요. 그러면 밥솥이 다 비거든요. 노랗게 되어 있어도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관련된 이런 과도한 섭취, 한국형 비만의 이런 문제를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적어도 55%, 65% 넘지 않도록 사실은 굉장히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너무 가볍다, 이거 뭐 간식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탄단지의 비율이 좀 잘 짜여진 이런 잘 설계된 이런 한 끼라는 거. 탄단지에 대한 비율뿐만이 아니고요. 이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내가 그냥 가볍게 국에다가 밥 말아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영양적인 가치가 높은 한 끼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식이섬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꼽자라면 식이섬유소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아시나요? 예전의 사람들의, 또 옛날 사람들의 밥상을 보면 밥을 정말 고봉밥으로 먹잖아요. 잡곡밥 이렇게 고봉으로. 사람이 저만큼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죠. 이거 먹어봐야 반찬 나물을 많이 먹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한국 사람의 어떤 식생활,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의 어떤 식생활은 명절 중에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정월대보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월대보름에는 알고 계시죠? 오곡밥에 묵은 나물만 하잖아요. 명절 중에 유일하게 갈비나 뭐 잡채나 전을 안 부치는 명절이 정월대보름이에요. 그래서 나의 식생활이 정월대보름 같다. 항상 나물과 밥으로만 먹는다, 잡곡밥으로 먹는다, 식이섬유소와 관련된 문제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식이섬유소 체중 조절에 도움을 드리고요. 식이섬유소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수용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함께 만나서 개를 이룬다. 소화기계를 흘러가면서 소화기 안에 과도하게 있는 지방과 포도당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금속을 흡착해서 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불용성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장을 자극하죠. 장의 운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중 조절, 심혈관 건강, 장내 환경 개선, 식후 혈당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소를 먹는다라고 친다면 얼마큼을 먹어야 되냐면 토마토는 13개. 이거 방울토마토가 아닙니다. 방울토마토 아니고요. 큰 토마토 13개, 피망도 13개, 양배추는 그냥 한 통을 드시면 돼요. 한 통. 근데 양배추를 드실 때 한 통 드실 때 샐러드 드레싱을 잔뜩 띄얹는다. 이거는 그쵸? 이거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열량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25g의 식이섬유소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 연령별의 섭취 현황을 보면 어린아이들일수록 너무너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운동입니다.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은 운동하면 걷는 것만 생각하고 남성분들은 아령 운동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가끔 믹스되기도 해요.
네, 체중이 걷는 것만으로 안 빠져. 그럼 예전에 어떻게 하셨죠? 양손에 아령을 들고 발목에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예전에 이제 한참 BCCP 할 때는 그런 기버웨이를 정말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관절과 근육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좀 많고 근력이 높아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해진대서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이 관절이 손상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동성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되고 붓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과 관절은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디키엠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죠. 이 머슬 파워 부스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머슬 파워 부스터가 추가적인 클레임을 한 가지 더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력 개선에 도움이라고 하는 클레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클레임이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클레임을 머슬 파워 부스터가 갖게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미자 수출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력 개선, 관절 건강 이중 기능성 원료로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근력과 관련된 이런 어떤 측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근육이죠. 대퇴사두 근력과 악력 개선과 관련된 이런 근력 개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악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 나 근력 운동 어떤 운동 해야 되지? 라고 당장 조금 머릿속에 좀 떠오르신다면 악력기를 가지고 양손 악력 운동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악력 운동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보면 뻐근하고 힘들거든요. 상체 같은 경우 특히나 팔이나 상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막 그저 아령을 이렇게 들기도 그렇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악력기를 가지고 악력 운동하는 것도 그마저도 도움이 된다. 머슬 파워부터 이제 그 부분도 도움을 드린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관절 통증과 관련된 이런 지표에 있어서 이 지표 개선이 굉장히 좀 남다르죠. 이 BOAS와 WOMAC라고 하는 이런 관절 건강과 관련된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90%, 210% 개선해주는 이런 어떤 결과를 이 머슬 파워 부스터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5월 7일 새롭게 출시된 바디키 마이핏 바디키 M 프로모션 내용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뭐냐면 원하는 제품의 셀렉이 가능하세요. 프로틴과 유산균 또 식사 대용 쉐이크 마이핏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사 대용 쉐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나의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 여기 리더님들 본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맞춘 제품으로 제품 셀렉이 가능하다는 것. 또 기존의 바디키어와 마찬가지로 겉모닝 습관 성형 이벤트에 기버웨이를 드린다는 것. 또 성공하시면 성공 리워드와 또 실패하셔도 재도전의 기회를 드린다라는 이런 측면과 함께 이 맞춤 목표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이 인바디의 빅데이터가 이제 거의 1억에 가까워졌어요. 9,700만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딱 맞춰진 조금 더 정교한 맞춤 목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혜택을 말씀드리면 바디키 이벤트 팀과 함께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2명 이상의 팀원과 함께 하시면 팀과 함께 바우처, 또 겉모닝과 함께 인증을 하시면 겉모닝 축하 바우처, 또 성공을 하시면 마이빗의 경우에는 20만원, 바디키 M 10만원의 바우처를 드리고요. 중간중간 바디키를 참여하시면 열심히 좀 다양한 좀 참여를 하시게 되면 티가 정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정립 티를 통해서 바디키 마이핏 최대 29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바디키 M은 최대 19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프로모션은 5월 7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요.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최초 측정, 처음 이제 ABC에 오셔서 측정을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8월 8일에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부분들, 리워드를 온라인 바우처의 형태로 보상이 제공되는 형태로 바디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하는 제품으로 나에게 딱 맞는 바디키를 설계하실 수가 있도록 기본 제품 구성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틴 셀렉, 유산균 셀렉, 바디키 쉐이크를 선택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프로모션 제품 구성 도우미를 통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하시는 방법은 내가 마이핏을 할 건지 바디키, M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텝에 따라서 프로틴을 선택하시고 유산균을 선택하시고 식사 대용 쉐이크를 선택하는 이 단계별의 스텝을 따라가시면 나에게 맞는 바디키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또 5월에는 특별한 또 다른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한국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소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2개의 뉴트라이트 제품이 있어요.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 수용성 식이섬유소로 되어 있죠. 내가 식이섬유소를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게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또 음식에 섞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고, 파이버 비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불용성과 수용성을 3대1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 놓은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에서 부족한 이런 식이섬유소를 이 2가지 제품을 통해서 셀렉하실 수 있는데요. 5월 13일에 출시할 뉴트라이트 식이섬유 체험 습관 프로모션, 특별한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이버 파우더 3개,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 미니, 또 파이버 비츠 플러스를 2개 구매하셨을 때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식이섬유 체험 습관 프로모션까지 5월에 여기 리더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랜만에 분당에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이렇게 종종 오프라인에서 많이 찾아뵐 것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죄송하고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송세영 부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5월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림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5월을 기대하면서요. 바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의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다이아몬드를 이미 이루신 리더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기대하고 왔습니다.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이분의 스폰서가 정말 부럽겠죠? 네, 모시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원혜영 리더님을 큰 박수 드립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 저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이제 따뜻해진 게 아니라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오신 분이 이제 내복을 입으셨다고 해서 저도 5월까지 내복을 입고 다녔던 예전 기억이 있더라고요. 날씨만큼 네, 저희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잠깐 제가 이제 오랜만이라 이거죠. 제가 오늘 첫 장표로 이 파일럿들의 사진을 넣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파일럿을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파일럿들이. 왜 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저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네? 오존층이 파괴돼서 통과되니까, 일단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용기 내서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구름이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흐리고 날씨가 흐리고 있어도 비행기를 띄워서 오존층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갑자기 이게 눈이 확 부셔서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장표를 처음으로 넣은 거는 저희들도 지금은 편안하시고 지금은 너무 좋으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분은 선글라스 꼈고 우산 오면 비 온다고 예보하면 우산 준비하는 것처럼 아메이를 여러분들 걸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장표를 넣고요. 오늘 주제는 내 거라는 걸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진짜 내 거 있으세요?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거가 뜨문뜨문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희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그리고 직장 다니고 제가 14년 다녔고 저희 신랑은 한 회사에 3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셔도 퇴직하면 그만이죠. 장사를 하셔도 그 가게에서 내가 할 때는 왜 가게 쓸고 닫고 하잖아요. 근데 가게 샷터문 닫고 내가 다른 업종을 바꾸거나 이전을 해버리면 그거는 나랑 빠빠이가 되더라고요. 저는 새 아파트도 2번이나 입주해 봤고 이사를 몇 번 다녀보니까 살 때는 그 아파트가 내 집이 정말 내 집 같았거든요. 근데 딱 이사를 나오고 나니까 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내 거가 뭐가 있을까? 인생 살면서 진짜 내 거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아메이 저의 ABO 번호 있죠. 그거는 진짜 제 거더라고요. 네. 그런 거 혹시 되게 든든한 거 아세요? 네, 저희 신랑이랑 제가 가끔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아메이 초창기 저희 신랑이 막 너 아메이 같은 거 왜 하냐고 막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 나중에 이혼하면 나는 아메이라도 있는데 너 뭐가 있냐 막 이런 생각 속으로 은근히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메이 왜 제가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몸이 하는 직장 자영업 전문직 이런 일들은 끝까지 내 거 같았지만 내 거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이나 자영업 전문직은 내가 할 때만 돈이 벌어지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것은 여기 보시면 사업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를 크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신 분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일부가 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성공하신 분들은 내 거를 가지고 있으신 거고요. 투자가는 사업가한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 몸이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 벌 때는 그냥 저것만 보여요. 그냥 오늘 우리 요즘 뭐 추가 소득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요즘 뭐 N잡 해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은요 한 50에서 100만 원 더 추가 소득 투잡하시는 분들도 뭐 오전에 2, 300 또 저녁쯤에 해서 뭐 100에서 50 이 정도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왜 내 몸이 하는 일에 자꾸 마음이 가고 하냐 여기 보시니까 95%의 사람들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다른 수입을 원할 때도 저게 쉬운 거예요. 옆에 주변에 흔하게 있고 내 마음도 저기 쉽게 가고 그렇지만 이쪽에 5%의 사람들이 95%의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영역은 사실 우리가 저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잘 없고 나도 도전하기가 신선한 거죠. 낯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할 거는 이 사업가 내가 가진 것을 늘려보자.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 거냐 내 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애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연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이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길냥이를 구해주고 싶어. 길냥이를 만났어. 그럼 길냥이한테 뭐 해주고 싶니? 그럼 애들이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막 이렇게 쳐요. 자기 답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답한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뜨더라고요. 저렇게. 그랬는데 이분이 그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막 이래요. 길냥이를 위해서 먹이를 갖다 줄 거예요. 집을 지어 줄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길냥이를 도와주는 것도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너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걸 한번 입력해 볼래? 했더니 애들이 저렇게 막 입력을 한 거예요. 잠시만요. 벌써 넣어주면 안 되는데. 네, 그랬더니 애들이 집안일 아니면 알바를 한다, 뭐 봉사를 해서 번다, 있는 것을 갖다 판다, 당근을 한다, 알바를 한다, 인쇄소득이 들어오는 투자를 한다, 뭐 주식을 하거나 막 이런 걸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다 할 수 있다. 너네들이 얘기한 건 너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번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남에게 얻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정말 순수하게 육체 노동이었어요. 힘들게 땅을 파고 막 이렇게 노동이었는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지식 노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동이나 지식을 해서 하는 그런 소득을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나의 몸과 머리가 일해서 받는 소득. 그래서 문제를 내요. 문제를 다음 중 노동소득에 대해서 맞는 거. 자, 1번 나의 몸 또는 머리가 일을 하는 경우만 돈이 생겨요. 2번 내가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쉬어도 계속 돈이 생겨요. 내가 알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편하죠. 내가 아파도 돈이 계속 생겨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생겨요.
정답은? 네, 여러분들 다 정답을 맞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헛팝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언제 돈을 벌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1번 헛팝의 몸과 머리가 일을 하는 동안만 돈을 벌어요만 틀리고 나머지 헛팝이 쉬고 있을 때도 아파도 자는 동안에도 돈을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돈이 생겨요. 이게 정답이에요. 너무 다르죠. 헛팝이 몸과 머리가 일을 할 때는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려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까지는 자기가 계속 일을 하잖아요. 뭐 음악도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반도 해야 되는데 그걸 올려놓고 나면 그 이후에 계속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게 저희 그 아메이 2세 자녀분들 그 초등학생 애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아메이라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시듯이 헛팝도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우리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내가 소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어요 했을 때 저기 제일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제품을 써봐요. 소비자가 써보고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소비자 한 명당 매년 한 명의 소비자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뒤에, 자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2명이 생기는 거죠. 2년 차에는 2명을 하니까 4명이 생겨요.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자 4명이서 2명씩 4명을 하니까 8명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배가 되다 보니까 10년이 딱 됐을 때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나처럼 제품 잘 쓰는 사람을 만들면 그도 제품을 잘 쓸 수 있겠죠. 여러분 나 1년에 한 명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마트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걔도 내가 좋아하는 마트 같이 애용할 할 자신이 없다. 별로 없으시죠? 한 명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한 명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나도 또 1년이 됐을 때 또 한 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도 이분한테도 너도 한 명만 1년에 한 명만 만들자. 그거 못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축적됐을 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진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트를 차렸어요. 그러면 마트는 유형의 자산이에요. 그렇지만 마트에 오는 그런 소비자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마트는 내가 차린 마트는 유형의 자산이지만 나한테 오는 고객들은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75년부터요 2020년까지 저 빨간 거가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주황이 거의 2020년이 됐더니 이 전 세계 무형 자산이 전 자산 시장의 9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형의 자산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분들 쫙 올려놨거든요. 영화 감독도 있고요. 청바지 만드신 분도 있고 스타벅스 만드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손 번쩍 해주시면 유대인이요? 죄송해요. 하나 받아가시면 되고요. 맞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되게 자주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네 땅에서 살지는 못하고 쫓겨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때요? 자산, 전통적인 자산, 땅, 그죠? 부동산. 그냥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냥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무형의 자산이 아니라 유형의 자산을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형의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을 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땅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특허권 이런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그 대학에서 한 해 벌어들이는 그 인세가 뭐 우리나라 뭐 그런 거랑 맞먹는다 이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산, 무형의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유대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기 전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래 나도 무형의 자산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아메이 소비자 회원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했으면 반은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미팅장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반은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요. 운동을 내가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무 귀찮을 때 일단 운동화를 신는데요. 너무 귀찮은데 일단 운동화를 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 반이라는 게 왜 시작이 반이냐면 행해야 다음 현실이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미팅장에 오시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세요. 그리고 전화를 해야 만나지는 거고요. 제품을 안내를 하면 그분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고요. 사업 설명을 하면 파트너가 생기고 목표를 잡으면 이루어지고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나는 거고요. 내가 꿈을 이루면 다른 사람의 내가 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다음 현실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메이가 어떨 거다. 내가 저거를 먹고는 싶은데 어떤 맛일 거야. 이런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이런 맛이구나. 되게 상큼한데?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상큼한 걸 먹고 나니까 어때요? 물이 땡긴다. 그 다음에 매운 게 땡긴다. 이런 다음 현실 있잖아요. 치킨 먹었을 때 김치나 단무지가 땡길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치킨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먹었더니 느끼함 때문에 땡기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아메이 똑같아요. 아메이 똑같고 모든 현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스타트를 하셔라. 책을 읽고 싶다. 책을 먼저 사셔라. 네, 그러면 책을 넘겨라. 일단 넘기는 거예요. 들어오든 말든 넘기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도 저는 그래서 큰 글씨부터 읽으라 그래요. 큰 제목 있죠? 그거를 쭉쭉쭉 읽으면 한 권 금방 읽거든요. 한 10분 안에 한 권을 다 읽어요. 큰 글씨 그 제목들만 쫙 넘기면 그럼 이제 봐봐요. 300페이지 되는 책을 내가 넘겼잖아요. 넘기고 나면 이 책이 그림이 많다. 글씨가 크다. 작다.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요. 큰 제목만 봐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대충 아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읽으시면 그 책 한 권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빼먹고 싶은 부분을 정말 잘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반이니까 뭐든 하셔라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요. 아메이도 65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뭘로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들한테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고자 아메이가 스타트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뉴트리라이트 건강 보조식품 들으셨는데 90년이 넘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티스트 전 세계 탑 5에 들어가는 화장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하는 제품들이 있고 홈 리빙, 그래서 세제라든가 정수기, 청정기 이런 가전 이런 것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필품이라고 하잖아요. 생필품 시장을 우리가 가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마트를 차리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돈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얼굴 보지 않고요. 몸도 보지 않고요. 학업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봐요. 그냥 생년월일 물어보고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회원 등록을 하면 이런 것들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90년이 뉴트리라이트 건강 보조식품은 90년이 넘었고요. 정말 대표적인 제품 저는 이 더블엑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더블엑스가 덜 늙습니다. 오래 장복하시는 분들은 더블엑스를 먹으면 제가 덜 늙는다고 했더니 제 친구가 막 맨날 덜 늙는데 야 친구보다 어려 보여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냐 막 이러더라고요. 또래보다 어려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저걸 장복하셨을 때. 그래서 진짜 이 더블엑스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옆에 보면 저 수저 모양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변을 뜨는 스푼입니다. 제가 저걸 딱 열어가지고 이거 뭐 뜨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물어봐요. 그냥 이거 병검사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스푼을 딱 주면서 이거 뭘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뭐 뜰까? 이래요. 이거 볶음깨 뜨면 되게 좋겠죠. 볶음깨. 되게 잘 떠지는 스푼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볶음깨 하면 참 좋은데 저게 너 변을 떠서 아침 유산균을 먹는 거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개인 맞춤, 이건 초개인화예요. 초개인화이기 때문에 개인 맞춤으로 유산균을 먹었을 때 면역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소화 잘 되는 것도 기본이고요. 우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다양한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대요.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고지혈, 고혈압, 암, 당뇨,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프로바이오틱스, 이 마이크로바이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장 상태를. 근데 그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을 때까지 이것저것 섭취를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 이게 수면에도 관장을 하고요. 두뇌 여러 가지 다 관장을 하는데 우리가 나한테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예요? 변이 잘 나오네, 안 나오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산균은 장은 똥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냥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변을 떠서 나한테 개인 맞춤으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부자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 책에도 최신 나온 책인데 이것저것 먹어봐라. 그러면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실제 나한테 이게 되게 잘 맞는 거였는데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저처럼 둔한 사람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나 좀 먹었어도 나 좀 둔하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이게 좋다 해도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당신한테 제일 잘 맞아요 하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 이것저것 먹어보는 비용보다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훨씬 더 잘 올라가니까 비용 측면에서 너무 아끼고 시간도 너무 아끼고 네. 그리고 균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장이 살짝 뭔가 나한테 있는 안 맞는 균이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 있는 균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좀 넘길게요. 그리고 새로 나온 비전헬스 제가 한 알씩 계속 이렇게 시음회 같은 거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한 알 딱 이거 모양만 이렇게 하나를 삭히세요 하고요. 말로 그렇게 해요. 저희 문한영 리더님께서 알려주신 게 신봉사가 눈 뜨는 제품이다. 진짜 눈에 관해서는 전천후 다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의외로 되게 잘 나가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미용실 갔다가 원장님이 저 딱 보시더니만 나 그거 먹고 눈이 너무 편해졌다.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옆에서 염색하던 아저씨가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옆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다 들었습니다. 갖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진짜 옆에서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이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티스트 저기 옆에 프랑킨센스 오일 있죠? 네, 프랑킨센스 오일 애들이 막 여드름이 잡아 뜯었다 아니면 저희들도 막 이렇게 상처나는 부분 있죠? 프랑킨센스 오일은 상처 부위에 진짜 좋아요. 제가 닦지도 않지 않고 나와버리는 오일이 저 오일.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쟤를 원액을 그냥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발라보세요. 원액을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저게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향유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난 나무에서 자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크림에다가 매일 저는 크림 아침 저녁으로 크림에다가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믹싱해서 크림을 발라보세요. 그럼 피부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거든요. 제가 저게 진짜 조그만해요. 96,000원이에요. 제가 지금 저거를 5병째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 번 쓰면 진짜 마약같이 계속 쓰게 되는 프랑킨센스 오일이고 저녁에 제가 향을 맡고 자니까 잠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자거든요. 네,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제 생필품인데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25%는 흡연이지만 75% 어마어마한 게 화장품, 욕실용품, 오염된 작업 환경이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노벨상 수상자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옆에 치약, 폼 클렌징, 샴푸, 린스 이런 거 쓰실 때 선택을 하실 때 나 이거 암 걸릴 것 같아 너무 걱정이야 하면서 뻔뻔하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거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녹색이 있다 그럼 좀 좋아 보이네 이러고 그냥
되게 부담 없이 사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저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나한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메이가 만드는 이런 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치약도 세제입니다. 폼 클렌징도 세제고요. 샴푸도 세제예요. 몸 닦는 거 세제, 빨래하는 거 세제, 청소하는 거 세제. 이런 세제에서 굉장히 많은 해로운 것들이 사람 몸에 침투가 되고 침투가 된 거는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전체로 우리 몸에 오염물질이나 있으면 안 되는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자꾸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요. 여기 막 쓰레기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쓸어갖고 한 곳에 모으잖아요. 그 덩어리가 암이에요. 그래서 암이 한 번 오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치약, 샴푸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쓰셨다 그러면 좀 친환경적인 거, 계면활성제가 안전한 거 그런 거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유방암이었으니까 유방을 치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생활 습관이나 물건을 선택하는 습관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빨래, 뭐 이렇게 과일 세정제 요즘에 이제 쌈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꼭 씻어서 드셔요. 이렇게 농약 같은 거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엘사벳 두피에도 굉장히 좀 저희 이 강릉에 있는 파트너가 이 엘사벳 야 이거는 완전 혁신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여자들은 여기에 M자 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싹 메꿔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아주 경쟁하듯이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쓴대요. 남편은 항상 보면 우리 동갑인데도 머리가 진짜 부슬부슬해가지고 쫙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이번에 봤는데 너무 젊어진 거죠. 남편 뭐 했냐 했더니 머리를 바래. 머리를 보니까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야 이건 혁신이야 하면서 지금 자기가 2개째 전달 중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수기도 안전한 거 드시면 좋고요. 청정기 저렇게 우리가 청정기인데 다른 청정기도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거른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원포원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인데 잠깐 넘어갈게요. 아메이 사업을 할 때 나는 뭐 애가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메이를 하실 이유를 만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봐서 그걸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게 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요. 내가 어디다가 바라보느냐. 내가 목표에다가 눈을 두잖아.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나의 꿈.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이아몬드가 하고 싶고, 에메랄드가 하고 싶다. 그걸 바라보시면 글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친구도 없고, 막 이거, 그 환경만 계속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뭉개고 또 뭉개고 또 뭉개고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를 바라보고 가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환경은 지나가 있어요. 빠져나와 있어요. 저도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아는 게 없어서 힘들었고 가진 거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메에서 에메랄드가 돼야지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그걸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분은 저런 마인드를 했구나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치약 전달하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손발톱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샴푸 바꿔 쓰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들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아니라 옛날엔 좋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교만해지고 막 방방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적을 졌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되게 나쁜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센스도 있어지고 또 내가 목표의식도 생기고 막 그랬다고 하면 나쁜 일,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용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거고요. 아메이 본사 전경이에요. 여기에서 450가지 생필품을 직접 만듭니다. 만들어서요. 생필품을 가진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기업들이 생필품으로 부자가 된 기업들이에요. 너무 부럽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생산해서 저런 생필품들, 아메이가 만들어주는 이렇게 좋은 생필품을 우리가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생필품을 쓰실 때 생산을 하고 광고 드리고 총판, 도매, 소매 거쳐서 1,000원의 소비자가 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총판, 도매, 소매가 줄어들거나 해서 대형 할인마트나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앱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비자는 1,000원의 물건을 사다가 700원으로 싸지고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의리가 있는 소비자들도요, 자기한테 편하게 쇼핑을 하게 돼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아메이 볼까요? 아메이는 200원짜리가 아니라 400원짜리 물건을 회원이 되면 700원에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35%인 300원을 내 회원들이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35%를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메이 플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회원이 되시면 가입비가 없고 6만원 이상이면 무료 택배가 되고요. 100% 만족 보증제도. 그래서 제품이 싫다, 향이 싫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반품이 되고요.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줘서요. 그리고 저게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고 상속이 되고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기 위에서는 그냥 나는 소비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좋아서 하나씩 바꿔 써보면 소비자만 해도 되게 좋은 거고요. 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말을 안 하고는 못 베끼겠다 하시면은 친구한테, 지인들한테 아메이 퐁퐁 써봐, 아메이 유산균 먹어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반품하셔도 됩니다.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듣고요. 그냥 2번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돈을 벌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저분이? 저 쫄바디이고 정말 어설프게 사업하시는 저분이 연봉이 3,500이라고? 나도 하고 싶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저는 2번을 선택을 해서 사업으로 그냥 바로 시작을 했고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A, B가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는 나한테 알려주고 나는 A, B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렸다는 이유로, 노력을 더 많이 했다는 이유로 가운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 넘길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산균 먹고 프로틴 먹고 비전헬스 하나 드시면 10만 점이라고 하는 정도가 생겨요. 우리 이 정도는 먹고 삽시다. 그죠? 이 정도는 먹고 살잖아. 그럼 내가 만족을 해요. 아까 그러면 뭐라고 했죠? 한 명씩 한번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3명을 만들었을 때 저한테 들어오는 캐시백이 21,000원 정도가 돼요. 괜찮죠? 그럼 내가 10만원 먹는데 한 21,000원이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3단계, 나 1단계, 내가 2명한테 알린 게 2단계. 그 3명이 다시 3명을 알릴 수 있을 때까지 팀워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포함한 매출이 130만 PB가 돼요. 13명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는 캐시백은 14만 4천원. 또 내 밑에 3명은 2만 1,000원씩을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한 단계만 더. 야, 나 10만원 들어왔어. 너도 조금 더 소개받아봐.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14만원씩 받게 되면 저는 50에서 8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단계만 더 내려가요. 그러면 나 이하에 이 3분이 50에서 80만원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알려주고 하다 보면 한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12달 받고 PT, 파운더스 PT 이런 P 보너스, 추가 보너스도 또 받고요. 연말에 받는 보너스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연봉을 받고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가실 수 있는 핀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까 3명 알리면 가운데에서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3그룹은 내가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에메랄드,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 밑에 다이아몬드는 6명을 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2년에서 5년 다이아몬드 가보자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2년에서 5년 세 그룹에서 에메랄드는 갈 수 있다. 너무 이건 현실적이고 할 수 있다. 해서요. 에메랄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네, 용기 가지시고 꼭 저거를 달성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부지런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따뜻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똑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바깥 세상에서 그냥 활용하지 마시고 아메이 세계에 들어와서, 아까 아메이 번호가 4번호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재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목소리도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도요, 이걸 가다듬었을 때, 예를 들어 성악을 하면 성악에 맞는 목소리로 가다듬고, 가요를 하면 강하고, 그래서 왜 이효리도 요즘에 보컬 트레이닝을 다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다듬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가다듬는 거거든요. 아메이 사업에 맞는 성격으로 가다듬어 보세요. 그 똑똑한 머리로 아메이 제품 설명을 똑똑하게 하는 걸로 가다듬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유머가 있어. 그럼 맨날 그냥 저처럼, 저는 정말 정신없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헛소리 좋아하니까. 유머 감각이 있다. 그러면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팀워크를 만들거나 그냥 그런 식의 내가 아메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재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는 항상 해드리는데,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 고명환 씨가 식당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식당 하시기 전에 식당만 가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왜 이런 거 있죠. 근데 자기가 음식을 잘하니까 이것도 음식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돈 받고 팔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파트너가 나타났는데 시간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자기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획을 저렇게 못 세워. 왜 계획적이지 않아? 그럼 본인이 계획적이신 거예요. 그리고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그렇게 화가 나는 사람은 자기가 패션 감각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윤복진이도 저 되게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아, 얘가 왜 그래 진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본인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안타까워, 저 사람 같은 되게 안타깝다 하시는 분은 그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파트너, 그래도 저 하나 또 그래도 저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그분도 잘 보면 그분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되게 느려 보여. 그 답답한, 난 빠른 사람이잖아요. 느린데 되게 꼼꼼해요. 나는 되게 빨라. 장점이죠? 내가 구멍이야. 얼마나 꼼꼼한 사람 보게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이 안에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진짜 못할 일이 아니고요.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 그래서 피카소가 여인이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금방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림 얼마 드리면 됩니까? 했을 때 3천인가 4천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 몇 분 만에 나 이거 초상화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은 돈을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피카소가 저 이 그림 그리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거는 내가 단련되어 있는 재능이다. 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다이아몬드님들께서 지금 핀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셔도요. 뭐가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다시 돼요. 왜냐하면 저분들 아메이 제품 설명 못해요. 사업 설명 못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 리더로 만드는 거 못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내 실력이 없다. 내 재능이, 아메이적인 내 재능이 아직은 없구나. 계속 갖춰 나가자. 그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용하는 1인 경영자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남이 성공하는데 다이아몬드는 6명이 필요하고요. 에메랄드는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 네, 나예요. 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시는 그 1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